불 꺼봐. 바로 설명하자. 아, 네. 집중해야지. 집중.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잘 쫓아다녀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 이거 살짝 어려웠어요. 알았어요. 아니 진짜 어려워요. 12번이 열나 어려웠대요. 1등이죠 그거는. 네. 아니 말이 안 돼요. 이거 저번에는 어떡해요. 아니 진짜 너무하네. 전체적으로 문학도 뭐 수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얘들아, 이거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학에서는 그럼 어떤 입장? 효율성의 입장에서 봐야 돼. 효율성. 경제학에서는 개별 경제 주체들이 주어진 조건 안에서 개별 경제 주체 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개인, 회사, 국가 딱 들어와야 돼. 얘네가 경제활동을 하는데 무조건 어떻게 한대?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이야. 야, 나 100만 원 벌었으니까 야, 100만 원으로 뭘 하지? 와, 많이 벌었으니까 50만 원은 버리고 50만 원만 써야지? 하는 사람은 없어. 1원도 허투루 쓰기 싫은 게 경제적인 인간이야. 그런데 최적의 성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면 경제 주체들은 일반적으로 효율성을 고려하여 차선의 선택을 고민하게 된다. 그런데 그러면 아이씨 10개 안 되니까 9개 해야지. 9개 안 되니까 8개 해야지가 맞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여러 조건 중에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8개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보다 더 반드시 낫다고 볼 수 없는, 그러니까 9개 대신에 8개를 선택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대. 왜 그런가 봤더니 이유가, 자 봐봐, 기억의 이유가 사회 무차별 곡선 때문이래. 이 구조 알겠어 얘들아? 지금 봐봐, 차선의 이론은 이런 것이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사회 무차별 곡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유가 이거란 얘기야. 알겠지? 구조 알겠어요? 이게 나온 이유? 얘를 이해하려면 얘를 알아야 된다. 얘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사회 무차별 곡선은 개별 경제 주체가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주관적 만족감인 효용, 단어 알아야 돼요. 효용 수준을 종합한 사회 후생 수준을 보여준다. 뭐가? 사회 무차별 곡선이 복지 수준을 보여준대. 이 모양을 보면 개인의 효용 수준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공평성에 대해 어떤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잠깐 얘들아, 지금 보면 공평성에 대해 어떤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지, 얘는요 경제학적 관념이 아니라 경제학적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인 개념이야. 그래서 지금 봐봐, 우하향할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것은 미분처럼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눕는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우하향한다. 이 접선에 이렇게 생긴 거에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눕는다는 얘기 아니야. 요거 생각하면서 보세요. 우하향할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높은 효용 수준을 누리는 사람의 효용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를 적용하고, 낮은 효용 수준밖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효용에는 높은 가중치를 적용한다. 얘가 대체 뭔 소리일까 얘들아? 뭔 소리일까? 자,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제랑은 상관없지만 변형 문제에서는 상관할 수 있어요.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곡선은 지금 우하향 이렇게 생겼어. 근데 공리주의적 가치 판단, 봐봐. 원래는 얘는요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이 모양이 돼야 가장 정확해. 경제적인 인간이라고 한다면 이 곡선이 아니라 이렇게 돼야 돼. 왜냐? 잘 사는 사람이건 못 사는 사람이건 똑같은 수준에서 효용을 얘기하면 그래프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야. 왜? 똑같은 10,000원을 쓰더라도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쓰는 10,000원이랑
90만 원 버는 사람의 만 원이랑 서로 가치가 틀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부자건 가난하건 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만 원이라고 생각했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 만 원의 가치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휘일 수 있다는 얘기야.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그렇구나 한번 생각해줘. 자,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평등주의적 가치 판단에서 판단하면 이렇게 되고, 요 그래프는 어떤 거야? 가난한 사람의 입장만 생각했었을 때 그래프가 완전히 휘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공평함이라는 관점에서 그래프를 이 정도로만 휘어서 생각한다. 그게 요 연두색 부분, 요 얘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부자를 가중치를 아예 안 주는 건 아니고 낮은 가중치 정도로만, 가난한 사람을 높은 가중치 정도로만 반영을 해서 한번 복지 수준을 생각해 보자. 그래서 효율성 말고 가치 판단, 사회적인 인간으로서 우리가 인간을 판단했었을 때 그 결과를 반영한 거래. 오케이? 그걸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림은, 아까 그 그림은 경제적 자원을 모두 활용하여 쌀과 옷 두 가지 상품만 생산한다는 가정하에 생산 가능 곡선 CD, 무차별 곡선 SIC를 통해 차선의 이론의 예를 보여준다. 이런 생산 가능 곡선 CD는 원점에 대해 오목한 모양으로 그 곡선 위의 점들은 가장 효율적이야. 곡선 바깥쪽은 생산이 불가능하고 곡선 안쪽은 생산이 가능한데 비효율적이래. 자, 그럼 그림 보면서 다시 보자. 지금 이게 뭐라고? 어디 가냐? 요거 C에서 D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돼요. 얘는 뭐라고? 얘는 이 곡선 바깥쪽은 아예 생산 불가능. 이 CD 안쪽은 비효율적이지만 생산은 가능.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생산 가능 곡선 가장 효율적이고 만족감도 가장 큰 곡선을 찾아보면 요 점이 우리가 선택하고 싶은 점이야. 근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 그래서 자, 최적의 결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선분 FG라는 제약이 있어. 이거 위는 선택을 못해.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고 싶은 이 2를 선택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얘를 선택을 못하면 가능한 얘나 가능한 얘를 선택해야 되는데, 봐봐봐. H나 K는 I보다 만족도가 낮아. 그치? 그래서 효율성만 보지 않고 만족도, 효용감도 봐야 되니까 우리가 H 대신 I를 선택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차선이라는 거는 자, E 대신 H가 아니라 효용감까지 고려한 I를 선택하는 게 방금 말한 이론에 해당한다. 인간은 효율적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래서 I 지점이 차선의 선택이 된다. 26번의 답은 3번. 한 개 안 나와 있고요. 이 그림에 한 개 안 나와 있고 빨리빨리 볼게요. 27번. 사회 무차별 곡선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이야? 보이냐 얘들아? 네. 니네 책? 불 안 켜서. 사회 무차별 곡선에는 높은 효용 수준을 누리는 사람의 주관적 만족감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게 아니라 낮게 반영되어 있죠. 나머지 1, 2, 3, 4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오케이? 자, 28번 지금 보세요. 별표를 굉장히 많이 쏘았는데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풀 수 있어요, 우리. 차선의 이론을 통해 기억의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합니다.
기억의 이유가 뭔가요? 기억이 뭔데요?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회 무차별 곡선. 사회 무차별 곡선에 대한 것을 찾아야 돼. 사회 무차별 곡선은 뭐 때문이다? 효율성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치? 효율성이 아니라 사람의 만족도, 효용감도 같이 봐야 된다고. 효용감을 보는데 그래프가 아까 세 가지 종류, 그치? 다른 종류도 있었던 것처럼 사회의 가치관에 대한 판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치? 효용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얘도 찾으러 다녀야지 정오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28번의 답은 1번, 29번, 3번. 3번이죠. 생산이 가능하지 않은 게 아니라 비효율적인 건 맞는데 생산은 가능하다고 했어요. 이 양쪽은. 그죠? 자, 30번의 5번. 답은 5번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갔는데 불 좀 켜주세요.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도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이거 변형 문제는 아직 드리지 않았어요. 왜요? 그게 저희 콘택트에서 맞은 바에 따르면 되도록 그 외부 질문을 안 낸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 정도? 네, 모의고사 끝나고 선생님께서 이걸 슬쩍 풀어갔다고 하시면서 모의고사 이거 시간 내도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는 나는 그런 첫 말씀. 번째 거 나올 가능성이 제일 큰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아무래도 거 내용은 한데요.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그거 마저 풀 거예요. 이렇게 틀린 거랑 아까 내가 갑자기 저거 멈췄죠? 마저 풉시다. 아까 풀던 거. 네. 하고 질문하고 갑시다.